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사고가 많이 나네요. 예.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 컨디션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정말 오늘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땀이, 쭉쭉 빠져요. 조금 전에는, 네, 이게 이 화면 전환이 안 돼가지고 한참 블랙 화면이 있었죠. 뭐 제가 오늘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장비가 자꾸 애를 먹이는 부분도 있네요. 오늘 같은 날은 참 이런 날도 드물 것 같아요.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도 야, 땀 흘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굴 번들번들하죠. 땀이 나서 그래요. 참네. 당황스럽네요. 예. 자, 하지만 제가 여기에 굴하면 안 되겠죠. 굴하지 않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또 시작된 지지율 조작, 극우 언론들이 설친다입니다. 명태균식 여론조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실은 응답자를 조작한다거나 혹은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조작하거나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론을 살짝 뒤집어 놓는 것, 내용을 바꾸는 것, 결과를 바꿔놓는 것, 이것을 명태균식 여론조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띄우고 싶은 정치인을 일부러 확 띄우는, 그래서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명태균식 여론조사입니다. 명태균씨가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을 당선시키고 싶을 때 갑자기 이준석의 지지율이 껑충 뛰었다라는 엉터리 여론조사를 발표를 해요. 그 엉터리 여론조사는 너무나도 센세이션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언론들이 받아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특정인이 부각되게 되죠. 즉 조작된 여론에서 부각시킨 특정 정치인이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 자체를 바꾸는, 사기를 쳐서 선거 결과를 바꾸는 거, 이게 명태균식 여론조사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태균식 여론조사가 또 시작됐습니다. 극우 언론 얘네들은 정말 조작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지들이 조작을 하면서 남들 보고 조작한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함에도 능수능란합니다. 한마디로 개새끼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문수 지지율이 41%까지 올랐답니다. 이재명 지지율을 많이 낮추지는 못하는데 김문수 지지율을 확 띄웠죠. 그러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등, 단일화할 때는 판세가 흔들거린다는 등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매우 불량한, 매우 저질스러운 기사들입니다. 김문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막 부추겨가지고 자신 소위 말하는 수구 적폐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이준석을 사퇴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쇼를 또 한 판 벌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그런 여론조사 보셨죠?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참,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이런 짓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윤석열을 띄우는, 의도적으로 윤석열을 부추기고 띄우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명태균 씨가 한 것도 있었죠. 명태균이가 윤석열 지지율을 일부러 부풀려가지고
마치 지지율이 엄청 높은 것처럼 부각시킨 그런 사례가 있죠. 거기에 언론들이 부하내동해가지고 와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 올랐단다 하면서 예 분위기 막 띄우고 결국 그것이 여론에 다시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론 조작이 일어나는, 그래서 마침내 선거 결과가 조작된 그런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본 놈이 한다고 또 같은 놈들이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기사는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좁혀지는 격차래. 이재명 49.5, 김문수 38.2. 후보 등록후 첫 번째 조사를 한길 리서치에서 했더니 11% 차이가 났다는 거야. 근데 20% 차이가 나다가 11% 차이가 났으니까 격차가 좁혀졌다.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아니 49.5%면 이미 절반을 차지한 거잖아. 이미 절반을 차지했는데 격차가 좁혀지면 뭐해? 그 닭 쫓던 게 지붕 쳐져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졌다고 지금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길 리서치죠. 한길 리서치가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수구 쪽으로 유리한 보수 수구 적폐들로 한테 유리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표본을 포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자신들이 보수 편향된 보수 편향된 모집단을 포집한다는 거 알아. 근데 고칠 생각을 안 하죠. 아무튼 11%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격차 좁혀졌다고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 기사는 이 다음 기사를 보면은 양반이죠. 뭐라고 한다고? 이재명 46, 김문수 41,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이 씨발. 이거는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심지어 반명 단일 대원이 커피 호텔 자책골 대역전 오나 아예 그냥 마치 곧 역전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빠졌는데 이 기사는 문화일보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뉴데일리. 우리가 수구적폐라고 일컫는 언론사들 대표적인 언론사입니다. 뉴데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투데이 같은 경우에 그 고성고기가 주필로 있었다는데 아니겠습니까? 예. 수구적폐들이에요. MB 쪽 라인 애들이 경영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 보세요. 이런 어거지 기사, 억지 기사를 써댑니다. 김문수가 어떻게 41%가 나오냐고. 아이 씨발놈들아. 야 선상신 사장님, 당신 그러고도 불자 맞아? 당신 그러고도 종정의 아들 맞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우 씨 진짜. 이 기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여론조작, 앞서서 말씀드렸던 명태균식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아시아투데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접전이래.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무선 RDD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대. 자, RDD라는 것은 이른바 무작위 추출이죠. 사전에 어떤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화를 그냥 RDD로 무조건 돌려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심 전화번호를 이용한 RDD인 거하고 그냥 RDD인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안심번호는요, 일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전화번호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심번호라는 일종의 새로운 가상의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그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은 특정인한테 연결이 되게끔 하는 그런 번호입니다. 이게,
가상 전화번호라고 하는데, 이 가상 전화번호는 선관위에서 제공을 해주고 선관위에서 각 통신업체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는 허수가 없어져요. 가짜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RDD를 하게 되면은 허수, 가짜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지금 여기 아시아투데이에서 공개한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무선 RDD를 이용한 자료예요. 자,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대.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했나? 코프라. 여기 뭐다? 예. 한국 여론평판조사연구소래. 여론과 평판조사래. 여론평판연구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거기에요.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작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곳은 또 있어요. 에브리 리서치라는 데도 있어요. 에브리 리서치에서도 이재명과 김문수의 오차가 5%밖에 안 된다라고 또 보도를 냅니다. 참네. 이거는 누가 냈냐고요? 이 기사? 제가 알기로는 이 기사는 천지일보예요. 에브리 리서치, 에브리 뉴스, 미디어 로컬,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여기서 조사를 했대. 이런 데가 있나요? 에브리 뉴스, 미디어 로컬? 뭐야 이거? 자, 솔직히 참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대. 이 여론조사는 어디서 했느냐? 이 기사가 나간 거는 네, 천지일보예요. 뻔하다, 그죠? 여기에도 보면은 아예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를 턱 밑에까지 쫓아왔다라고 아주 기사를 대대적으로 써 갈기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에브리 리서치, 이 두 군데에서 한 건데, 예, 이 두 군데에서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격차가 5%밖에 안 난다, 이러고 지금 떠들고 다닙니다. 이게요, 지금 극우 언론들, 극우 유튜브들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명태균이 가짜 여론조사한 거를 여기 많이 쓴 것과 똑같은 일이죠. 자, 여기 천지일보 보도를 한번 볼게요. 역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기. 예, 그러면서 단일화할 때는 판세가 흔들거릴 거래. 그러면서 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표차가 11% 차이가 났는데, 단일화하면은 이준석하고 김문수를 합치면은 이재명 거의 따라간다 이거야. 황교안까지 합치면 따라가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기는 또 어디야? 참 희한한 데 많다, 그죠? 도대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들이 흔히 쓰는 수법, 조작 기법들을 제가 여기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바로 명태균식 여론조작을 의심하던 바로 그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지난 탄핵 무렵, 윤석열 탄핵 무렵, 그 무렵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 라고 보도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곳이다. 여론 조작을 아주 대놓고 뻔뻔스럽게 하는 곳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탄핵당한 윤석열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40%도 배꼽을 째고 웃을 판에 50%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이들이 이때 이런 기사를 낸 이유는 딱 하나죠. 어떻게 하든 간에 윤석열을 탄핵 안 당하게 하려고. 여론이 이렇게 윤석열한테 유리하니까 헌법재판소야
윤석열 탄핵하지 마. 이런 압력을 넣으려고 이렇게 가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참, 명태균이 없어졌는데 명태균과 같은 자들은 더 많이 설칩니다. 마치 바퀴벌레 한 마리 잘못 잡으면은 그 알이 퍼져가지고 더 많은 바퀴벌레가 생긴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 같아요. 자, 50%는 아니지만 47%라고 주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47%로 이재명 지지율 44%를 앞섰다라는 주장이에요. 역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 여기서 만들어낸 여론조사입니다. 도대체 이 자식들 무슨 수로 어떻게 이런 여론조작을 하죠? 예, 제가 그래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을 보겠습니다. 전체 모집단이 1000명인데 18세에서 19세는 150, 30대는 140, 40대 175, 50대 200, 60대 180, 그리고 70대 이상 152, 요런 비율로 포집을 한답니다. 이게 원래 전체적인 포집 비율이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에서는 어떻게 포집이 됐다? 저는 정말 여기서 놀랐던 게, 아니 이게 지역별로 전체가 이러면, 자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포집을 했으면 보세요. 20대가 150명일 때 30대가 175명이면 20대보다 30대가 조금 많아야 되죠. 40대가 조금 많아야 되죠. 150, 143, 175. 그러면은 40대가 좀 많아야 되고 50대는 200. 그러니까 적어도 20대보다 50대가 20% 이상, 그러니까 25% 거의 30% 가까이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70대와 20대는 비슷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여론조사 기관의 서울 지역 그 모집단 포집 비율을 보시겠어요? 34, 33, 31, 33, 32, 29. 예. 똑같이 나왔어. 거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20대가 150이면 30대는 200. 그러니까 20대가 여기서도 34였으면 50대는 얼마? 예, 45 정도는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70대 이상도 한 30은 나와야 돼. 그런데 봐. 의도적으로 40대 비율을 축소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경기 인천은 상황이 더 웃깁니다. 20대가 50명, 30대가 53명, 40대는 61명 이렇게 나왔어요. 자, 30대는 20대보다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아요. 기가 차죠. 50대가 20대보다 많기는 하나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은 또 경기 인천에서는 확 줄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0대, 50대 서울 수도권의 경우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30대, 50대의 비율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노년층이나 이 20대 이쪽이 비율이 높게 나왔죠. 자, 대구 경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어떻게 했느냐? 대구 경북 10대는 14, 30대 13, 40대 16 이렇게 쭉 가다가 70대가 17이야. 아니 이거 70대가 20대보다 적어야 정상인데 이게 뭐지? 예, 50대에 보세요. 비율이 이상하죠.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그 원래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대신에 40대, 50대, 60대의 비율이 높죠. 서울과 경기에서는 30대, 50대, 40대의 비율이 적었어요. 근데 여기는 30대, 40대, 50대의 비율이 비교적 정상적입니다. 부산, 경남의 경우도 볼게요. 18, 19, 27, 30, 29. 자, 여기도 보면은 비교적
30대에서 50대의 비율이 정상적입니다. 좀 더 많죠. 여기랑 여기랑 비율이 틀려요. 30대, 40대를 포집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30대, 40대 포집하는 비율,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30, 40대 포집하는 비율이 틀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게요. 제가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거기서 한 건데요. 이게 전국 숫자입니다.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울의 비율입니다. 서울의 비율 역시 비슷하죠. 오히려 20대의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원래는 50대의 비율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20대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50대의 비율도 꽤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0대, 40대의 경우는 오히려 분명히 여기 전국 비율로는 20대보다 30대, 40대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30대, 40대가 오히려 20대보다 적죠. 서울입니다. 여기 두 개는 둘 다 여기는 대구, 여기는 부산이에요. 자, 이 표를 다시 그려야 되겠는데 급하게 그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세요. 보시다시피 비교적 전국 표본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30대에서 50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적게 포집을 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는 30대에서 50대를 많이 포집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대적으로 30대와 50대는 진보적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와 50대가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를 확 줄였다 봐봐. 진보 숫자가 줄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데 영남권에서 30대와 50대의 그 비율, 포집 비율을 늘린다. 30대, 50대라고 해도 영남권에서는 30대, 50대가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연령대인데 영남권에서 포집을 많이 하고 수도권에서 포집을 적게 하면서 진보 보수 분위기를 바꿔놓는 겁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지역별로도 균형, 연령별로도 균형인데 막상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티나지 않는 대가리 많이 굴린 조작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뒤바꾼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 여론조사 결과에는요,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살피는 여론조사 해보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 보수가 너무 과포집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보수 과포집 현상이 많다라고 우리 지적을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경우에는 진보, 보수, 중도 분포가 아예 없어요. 자료가. 모든 여론조사에 어느 회사든 간에 자신들이 포집한 표본이 진보 몇 퍼센트, 중도 몇 퍼센트, 보수 몇 퍼센트 이렇게 다 기록을 해주는데 코프라, 여기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는 그 내용 자체가 없어. 못 넣었을 수도 있죠. 보수 편향이 확실하게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합니다. 코프란지 코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 조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들이 지금 다시 대선 판을 흔들기 위해서 가짜 조작질을 시작했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작질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명태균 씨가 없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 데가 이제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더 기승을 부립니다. 명태균 하나쯤 잡혀갔다고 해서 우리가 기가 죽을 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씁쓸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놈들을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놈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먹방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할 먹방은요, 경영푸드에서 갑오징어